우리 이제 일단 2차 부등식의 기본 풀이는 이렇게 하겠죠? 자, 2차 부등식의 풀이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2차 부등식이 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두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무조건 양수가 되게 맞췄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에서 어떤 2차식은 0보다 크다 작다라는 꼴에서 이제 그 2차식을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어떤 2차식이 0보다 뭐 작다 또는 크다의 모양이면 작다의 모양이면 두 근 사이 그리고 이제 두 교점 사이 뭐 크다의 모양이면 두 교점 바깥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 안 되더라도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점과 x축과의 교점이 두 점이 되는 모양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다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큰 모양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2차 부등식을 이제 그렸더니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이거나 우리가 뭐 이런 모양이거나 또는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은 우리 이제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해가 한 개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또는 회가 무수히 많거나 절대부등식이 되거나 하는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것들이 이제 좀 쭈루룩 나올 텐데, 뭐 이런 부등식을 이제 풀 때 거의 30번 같은 거 보시면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풀 줄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안 할 건데, 뭐 이런 거요. 이제 절대값이 낑겨 있는 이제 부등식이면은 자,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수학화로 배우면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나요. 이제 수학화 아마 다음 주까지 배우면은 이제 절대값 있는 부등식을 푸는 것들도 이제 좀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좀 합시다. 자, 여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부등식의 모양이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을 두 가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x가 0 이상일 때,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3x-4가 0 이하가 되는 모양이 하나가 있을 거고, 자, x가 0 미만일 때, x제곱 마이너스 3x-4가 0 이하인 모양이 하나 있을 텐데, 자, 여기까지 뭐, 왜 이렇게 되는지 못 알아보는 거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x의 부호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각각 이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일종의 연립부등식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연립부등식 만든 거고요. 이제 연립부등식 만들었으니까 해를 구해보시면 둘의 곱이 0 이하니까 우리가 이제 작은 수와 둘이 곱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 중에 작은 수와 큰 수 사이에 여기는 이제 x값의 범위가 이제 존재하는 건데 x가 0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도 다 막아놔야겠죠? 다 등호 성립하니까. 자, 0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범위를 이제 구하는 것들, 즉 교집합 개념으로 공통범위 하나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해가 존재하겠고 0보다 작습니다. 자, 0보다 작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구멍 뚫어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교집합을 찾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두 가지 다 모두 여기는 이 부등식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식들이니까 여기 두 가지 다 모두 다 해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집합 개념으로 다시 해 범위를 모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집합 개념으로 이제 조금 바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에서 0 미만인 것과 0 이상 1 이하인 것들 모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해 범위가 다 모이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으로 이제 나눠서 푸는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여기는 이 부등식에 포함이 되는 이제 식들이니까 다 풀어준 다음에 다시 해를 모아주시면 돼요. 합집합으로. 네. 근데 저거 할 때 만약에 네. 모았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가운데 비어 있는 채로 모으시면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아봤더니 이런 걸 모은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것과 자, 이렇게 이제 모았다고 쳐보시면은 이게 모으면은 어차피 뭐 구간이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해를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1 이하야 또는 이제 이제 합집합의 개념이 또는의 개념이니까 이제 또는이란 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저렇게 이제 해를 쓰시면 돼요. 예, 저렇게 꼭 연결되지 않더라도 중간이 좀 비어 있더라도 그냥 비어 있는 채로 모아서 한꺼번에 해를 표시하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절대값 있는 부등식 해결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래는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었잖아요. 이제 거꾸로 해를 알려주고 그 부등식을 이제 풀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33번으로 좀 먼저 보여줄게요. 33번하고 뭐 33번하고 36번 정도로 좀 같이 보여줄까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자, 그럼 33번 보시면은 자, fx는 0보다 작다구나. 자, 0보다 작다의 해가 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해는 요거고요. 그럼 모양 맞추기 놀이를 해야 되는데 자, 모양을 어떻게 맞출 거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회를 알려준 부등식은 0보다 작다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부등식은 0 이상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있는 해 모양을 이렇게 좀 바꿀 거예요. 부등식 모양을 이렇게 강제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0 이상으로 똑같이 맞춰줄게요. 하나는 0 미만인데 여기가 0 이상이니까 똑같이 0 이상이 되게 맞춰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내가 fx 0 미만이라고 했을 때 이런 해가 나왔던 거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반드시 해도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2 이하,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2 이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바꾸는 거 괜찮을까요? 자, 부등식의 해 모양 0 미만에서 0 이상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제 0보다 이제 큰 쪽으로 돌아서니까 우리가 원래 해에 해에 있던 부등호의 방향이 더 엎어지는 거. 자, 지금 등호가 생겼으니까 이제 부등식의 해에도 반드시 등호가 생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받아들이기 힘들면 이유 설명해 주고요. 자, 괜찮으면 그럼 여기 한번 봅니다. 그럼 여기 x 대신 여기 x 플러스 4 되겠죠? 똑같이 x 대신 x 플러스 4 대입하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4 대입하면 이 x 플러스 4의 범위가 이걸 만족해야 이 부등식이 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4를 다 쳐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등식의 해법을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은 이제 실제로는 방정식에서도 종종 쓰입니다. 이런 식의 모델로 푸는 거는 방정식에서 주로 쓰이는데, 뭐, 이런 그래프를 알려주고요. 자, 이제 y는 f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고, 여기가 마이너스에 여기가 5라고 해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f2x 플러스 5는 0의 해를 구해보세요. 응? 네? 네. 이거는 다른 예시 쓰는 거예요. 아예 생으로 다른 예시. 그러니까 이런 버전을 방정식에서도 푸니까 그냥 또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본 거예요. 네, 여기랑 관련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fx는 0의 해가 자 여기 해는 이제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x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자, 그러면 내가 여기는 이 x가 EX 플러스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이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요게 대입이 된 거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대입을 하시면 된다고요. 저기 목적이 뺀 거예요. 네? 여기 x 플러스 4가 원래 아, 원래 할수 있는 자,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여기서 모든 항에 골고루 마이너스 4를 보태준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위쪽 x의 범위 위에 있는 거야? 저 위에 요거야? 그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그게 아니라 저게 원래 x의 범위 아니에요. 아, 이거야? 네. 그쵸.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거 예를 들면은 이런 부등식을 한번 쳐봐요. 아마 부등식의 모양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부등식이 아마 이렇게가 나온 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꼭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등식의 정체, fx는 0 이상이라는 부등식의 정체가 원래 이거였는데,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x 대신 x 플러스 4가 돼 있겠죠. 그렇죠. 여기다 x 플러스 4를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x 대신 x 플러스 4를 대입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부등식이 아니죠.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그쵸. 우리가 이제 x를 이용한 부등식이긴 한데 우리가 x를 이용한 방정식 풀더라도 같은 x 값이 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x 값의 범위는 이거지만 우리 여기서 나오는 x 값의 범위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쓰이는 x하고 여기서 쓰이는 x는 실제로 나타내는 수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모양 자체가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여기 fx는 0이라는 방정식과 fx에 x 대신 EX 플러스 5를 대입한 방정식은 우리가 이 각각의 방정식을 이제 참이 되게끔 x값 자체가 아예 식이 달라졌으니까 해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식과 이식과의 관련성은 이제 여기는 x 대신 EX 플러스 5를 대입한 것이니까 여기는 EX 플러스 5라는 수가 자, 여기에 있는 이 덩어리에 5라는 수가 들어가면은 참입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도 참인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잡아서 여기서 각각 x값 구하면은 x 대신 x 플러스 EX 플러스 5가 들어가서 바뀐 방정식의 해가 구해진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바꿔서 풀 줄 알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좀 풀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번도 좀 보실까요? 자, 실제로는 이제 회를 알려주고 이제 부등식을 예측하는 문제들은 되게 35, 36번, 뭐 37번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6페이지가 아니라 36번. 이제 36번 보시면은 내가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문제에서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 풀이를 할 때,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런 해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는 내가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아마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자, 0보다 큰데 해가 어떤 두 수 사이에요 라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야지 0보다 큰 범위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의 풀이의 개념상 저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여기는요. 자, 여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 여기를 fx로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n의 두 수를 이용해서 나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게 방정식으로 만약에 바뀌었다. 방정식화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방정식 바뀌었어요. 자, 여기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x좌표를 구하는 식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수수가 그대로 방정식 해도 잡혀요. 그럼 내가 해를 알고 있는데 개수를 모르네요. 뭘 쓸 거다 얘기예요? 뭘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저 근각 계수 정리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분의 하 구해보세요. 그럼 두분의 하 마이너스 a분의 b가 1. 자, 두분의 고 a분의 c가 마이너스 2. 그렇죠. 여기서 근계수 관계로 b가 마이너스 a고 c가 마이너스 2a입니다. 라는 거를 요놈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풀어야 될 부등식은 아마 요거겠죠? c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다. 이걸 풀어내니까 여기 마이너스 a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x 제곱이겠네요. 마이너스 ax 그대로 냅두시고요. 마이너스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우리 양의 계수로, 양의 부호로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로 모든 항을 나눌 수 있겠죠? a가 0이 아닐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a의 부호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 문제에서. 그렇죠. 이것만 잘 예측하시면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a는 양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방이 안 바뀌겠죠. 자, 이것까지 잘 예측을 하시면요. 자, 부동방이 안 바뀌는 게 0보다 여전히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a로 나눴어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를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 굳이 해를 안 구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알파 베타의 곱이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부등식의 해의 그 기준이 되는 알파 베타의 곱이니까 그냥 근각이석의 경우에도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a 해가지고 바로 푸셔도 돼요. 물론 해를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부등식의 해를 알려주면, 아, 이거 방정식의 해를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시면은 되게 그대로 좀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이제 해가 됐다 많다 또는 해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따위의 말들이 나오는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도 좀 풀어볼게요. 사실 2차 부등식에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푸는 내신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은 뭐 이렇게 해가 주어져 있을 때 2차 부등식 예측하는 거 아니면은 2차 부등식에 해가 되게 많을 때 또는 해가 하나도 없을 때, 해가 하나뿐일 때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을 주로 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39번 볼까요? 39번을 보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해가 즉 없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우리가 좀 생각하기 편하게 플러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 조건을 따지시면 돼요. 자, 어차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바꾸더라도 이제 문제의 조건이 식이 이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동 방향도 바꿀 거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가 해가 없게 하는 a나 여기가 해가 없게 하는 a나 다른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절대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그래프 이용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2차식의 관점에서만 보면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는 2차식이요. 내가 표준을 바꿨을 때, 자, x에 대한 2차식은 반드시 표준을 바꿀 수 있거든요. x 더하기 뭐 얼마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q를 했는데 원래 n에는요 무조건 0 이상이죠. 그렇죠? 무조건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q라는 수가 더해지면 q 이상이에요. 그죠? 그럼 q가 이제 어떤 수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뭐 q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쳐봐요. q가 양수 이상이니까 q가 양수라고 치면 양수 이상이니까 양수 이상인데 0보다 크다고 그러면은 이거 100% 맞는 거죠. x가 뭐가 되는지 확정이잖아. 0보다 큰 거.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해가 됐다 마는 거지. 이게 흔히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자, 0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양수 이상인데 어떤 양수보다 크거나 같은 식인데 0보다 작은 거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런 건 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시면은 굳이 뭐 판별식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문제를 풉니다. 이게 사실 이제 최소값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면은 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네, 그렇지 않네라는 것들은 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개념을 풉니다. 자, 최소값이 q 이상인데 최소가 0보다 커. 그러면 최소가 0보다 이미 큰 상태인데 0보다 크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면 해가 당연히 무지 많은 거고요. 항상 참립 부등식인 거고. 자, 최소값이 양수야. 근데 최소값이 양수인데 0보다 작다라고 주장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논리로 이제 좀 풀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문제, 원래는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데, 자, x축, 여기는 이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 아래를 의미하죠. 비주얼상.
X축 아래인 부분이 없게 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로서 정글을 할 수도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면 되죠. 물론 한 점에서 만나면 되죠. 이제 한 점에서 여기서는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얘기. 0보다 작거나 이제 0하고 같다는 걸 의미를 할 텐데, 자,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자, 내가 이걸 가지고, 표준화 한번 고침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1x 제곱 생각하니까, 어제 판별식수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를 2로 나눌 수 있거든요. 2로 나눠서, 자, 이 식의 제곱이 이제 보태져야 이제 완전 제곱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모델로 풀 수가 있어요. 판별식 써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편하게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한 상수항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복잡하면은 그냥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 플러스 4의 제곱이 여기에다가 이제 끼워 넣기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식 이렇게 돼요. 굳이 고쳐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해서 표준형 붙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a 플러스 4의 제곱이 이제 더해지고 빠져지고 하면서 우리가 표준형 바꾸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a 플러스 4의 제곱에서 자, 이렇게 해당하는 수가 여기 최소값이 여기 0보다 크거나 0이랑 딱 똑같거나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다 음해부호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판별식이랑 비교해보세요. 자, 여기 2로 나눈 거에 제곱에다 앞뒤로 곱해서 뺀 식이 이거니까 판별식이랑 다를 거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2차 부등식 푸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조금 표준형으로 고쳐서 빠르게 이제 표준형 고칠 수 있는 모양이면 그렇게 고쳐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더 쉬운 예를 들면 뭐 문제에서 이런 것도 나오겠죠. 자, 이런 것도 나오면서 뭐라고 해볼까? 여기 사니까 20으로 해볼까요? 자, 이런 것도 나오면서 요놈이 0보다 작다가 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사실 표준형 바꾸는 게 더 빠릅니다. 좀 익숙해지면. 물론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판별식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고쳐서 자꾸 최소값 개념을 접근하셔야 돼요. 16 이상이죠? 그죠? 그럼 16 이상인 식이 0보다 작은 거 말이 될까요? 자, 16 이상인 식이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쭈루룩 나오니까 이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 여기 41번 보시면 한쪽 넘겨서 여기 이제 그 150쪽에 41쪽 보시면 41번 보시면 우리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하나입니다라고 이제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유일하게 2차 부등식의 해가 부등식 모양으로 해가 뽑히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가 방정식 모양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딱 이런 경우에요. 이제 A가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 조금 얘기를 할까요? 뭐 여기서 A가 음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해가 이런 꼴로 뽑힐 때는 이제 여기에서 좀 나와요. 여기서. 자, 이 모양에서. 자, 우리가 이거는 내가 여기 있는 2차식 fx라고 하면은 fx는 항상 0 이상이죠. 근데 내가 식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때요? 자, 0 이상인 식인데 0 이하인 경우를 찾아보세요. 언제일 때밖에 없어요? 0일 때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모양처럼 해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가 0 이상일 수 있는 값이 2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는 자, 모양이 이거 아니면 요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만약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면 0 이상인 애가 됐다만 쳐. 그쵸? 다 0 이상이잖아.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우리가 부등식애가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교점 하나밖에 없을 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때? 타 0 이하인데 0 이상의 부분, 즉 0이랑 같아지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만큼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걸러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등식에서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즉 부등식인데 해가 방정식으로 뽑히는 거, 이렇게 2차 여기는 이제 x축과의 교점이 딱 한 개일 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내가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런 모양 자연스럽게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아, sorry. 마이너스 이겠죠? 플러스 이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측하시면 또, 자, 이걸 전개했을 때 B가 A랑 무슨 관계인지 다 나와요. 자, 풀로 전개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B가 마이너스 4A이고 C가 4A니까 그걸 또 두 번째 부등식에 때려 넣어서 푸시면 되는 거고요. A는 부호가 반드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니까 음수해야겠죠? 이것까지 이제 꼭 예측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 보이는 B와 C가 A랑 무슨 관계이냐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요. 특히 2차 함수의 부호가 자, 해 모양에서 부등호 방향을 결정하니까 이제 저것까지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그래프와 이제 x축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한 45번하고 105, 여기 150, 자꾸 여기 I 51인데 151처럼 보여. 45번하고 51번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45번.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 이것도 최소값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요 식이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 라는 얘기는, 자, 이 식으로 결정되는 fx 값 중에서 아무리 작아도 제일 작은 놈이 0 이상이면 이거 항상 여기 fx 값은 늘 0 이상인 거죠? 그렇죠? 내가 우리 반 중에서 아무리 점수 낮은 애를 딱 골라봐도 뭐 90 몇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 점수는 다 모두 다 누굴 조사해도 90점 이상인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x의 최소가 자, 이게 모든 실수 이게 절대 부등식이라면 fx의 최소가 0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최소값 구할게요. 그럼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또 표준형 고치겠지? 자, 표준형 고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어요, 이런 건.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표시점 고치면 이거죠. k제곱과 마이너스 k제곱 껴줄 거니까.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k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판별식 쓰셔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표준형을 묻기 좋게 대부분의 문제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귀찮으면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차의 계수가 이제 양수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판별식, 이게 최소값만 따지시면 되는데, 거기 48번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네, 48번은 이차의 계수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식의 모양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항상 어떤 2차식에다가 내가 이런 거를 이제 2차식 계산할 때 항상 0 이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럼 항상 0 이하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항상 0 이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x제곱의 개수가 음수여야 여기는 이 2차 부등식의 x제곱의 개수가 음수여야지 이런 식이 일단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 그래야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면서 x축 아래에 있거나 x축하고 딱 접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식이 0 이하다라는 게 항상 만족되려면 자, 요거를 또 fx라고 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fx의 자, 최소가 0 이하여야 될까요? 최대가 0 이하여야 될까요?
최대가 들어갈까요? 최소가 들어갈까요? 최대. 네, 그쵸. 최대가 들어가죠. 이제 그걸 생각하셔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구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모양이, 자, 여기 1x제곱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여기가 뭐 2로 나눠 떨어지는 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표준형을 바꾸기가 좀 되게 귀찮거든요. 이제 그것 때는 이제 이거를 판별식화해 주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니까, 자, 요거를 판별식으로 대체합니다. 이제 같은 식이에요. 요거랑 판별식으로 이제 해서 푸는 거는, 이제 다 같은 이제 논리로 푸는 거니까 여기서 4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이제 짝수는 못 쓰니까 이렇게 고쳐가지고 요 식을 뽑아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가 0보다 작다와 자 여기 여기 판별식화해서 풀 거니까 a-1의 제곱에서 여기 앞뒤로 곱한 거에 4배를 뺀 식이 0 이하다라고 놓으시면은 이제 a에 대한 부등식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저거를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a가 0보다 작다라고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럼 a가 얼마가 될 수도 있냐면 0이 될 수 있거든요. 2차라는 말이 없으면 0, 0, 0 집어넣었을 때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0, 0, 0 집어넣어서 이게 항상 0 이하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이제 좀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49번은 그걸 좀 고려하셔야지 문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45번이나 48번 같은 거는 x의 제한 범위가 없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x의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이제 최대 최소 개념만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51번 같은 건 보세요. 51번이야. 51번 같은 거는 뭐가 존재하냐면 x값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 이하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한되어 있는 실수에 대해서만 이제 0 이하가 성립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거기는 이제 51번을 보시면은 자, 3 이상 5 이하인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참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하고 좀 쉽게 우리.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3 이하, 5 이하인 거고, 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 이하가 이제 성립하는 x의 범위가 자, x가 3 이하 5 이상이면 3 이상 5 이상이라면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다 푸는 방법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그래프로 푸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fx. 이거를 이제 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안 나와요. 자, fx로 잡아놓고 y는 fx에 대한 그래프 그리면 우리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겠죠? 자, 그러면 내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겠고, 여기 있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 0 이하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반드시 2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제한 범위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제한 범위는 3 이상 5 이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3 이상 5 이하인 부분이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 그럼 물론 이렇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는 fx의 축이 자, 이거 fx는 해서 우리 표준형 바꿔주시면 여기 x-2제곱 나오고요. 여기 플러스 마사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래프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축이 x좌표가 꼭지점이죠, 이제. 축이 x는 2일 때예요. 자, 이 그래프는. 그럼 확정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면 축보다 오른쪽이지. 자, 3에서 5일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 중에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모두 다 x축 아래에 그려져 있어야 이게 항상 k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가 들어가도 항상 0 이하인 게 만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무엇만 조사하시면 되냐면 그래프의 모양상 3은 조사할 필요 없어요. 5만 조사해서 애가 제일 높은 데가 꼭대기가 x축 아래에
잠겨 있으면 나머지 다 x축 아래에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해서 딱 여기만 구합니다. 5 대입할게요. 25, 20,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실제로 0 아래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기서 이제 k 범위 나오는 거죠. 이만은 0 이하 될 수도 있는 예, 0 이하야.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0이 돼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 식 자체가 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확하게 오더라도 x좌표 5인점이 여기까지 그래프가 올라오더라도 전혀 이 부등식을 깨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여기는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봐요, 우리.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떤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차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보면 확실히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거든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자,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위로 볼록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이면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x좌표의 범위는 우리가 두 교점 사이에 있는 거예요. 두 교점이 이제 뭔지 모르겠지,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떤 두 교점 사이. 그러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x축 아랫부분이 여기 두 교점 바깥이죠. 그렇죠?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두 교점 왼쪽과 오른쪽 부분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두 수 사이잖아요. 그럼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는 거는 위에 거라는 거죠. 위에 있는 모양으로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아래에 있는 모양이든 위에 있는 모양이든 어떤 한 모양을 고르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6하고 1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문제를 한 거거든요. 우리 2차함수의 식은 문제에서 뭐 이렇게 알려줬죠? y는 ax제곱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a제곱 플러스 3a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2차함수 그래프하고 이 직선이 저렇게 이제 만나는 이제 교점의 이제 좌표들을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적당히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자, 얘네들이 갖다 놓고 여기는 이 부분을 이항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문제 조건이 여기까지 바뀐다고. 3a 쓰고 그냥 b를 더하는 걸로 좀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요놈의 해가 마이너스 6과 1이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 b 값을 구할 때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걸로.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뭐 근계수 관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과 1의 합이 실제로 마이너스 5인데 자, a분의 요놈 하면은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된 거고 부호를 한번 엎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음의 부호 사라지는 거예요. 둘의 곱은 마이너스 6, 그러면 a분의 요놈 이 상수하는데 하면 되니까 a분의 a제곱, a분의 3a, a분의 b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식 쓰고 양변에 a 곱해서 방정식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연립방정식 되겠죠? 2차식과 1차식의 연립방정식이니까 자, 이 식을 b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제 문제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일종의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교점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직선이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 위에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주어지면은 실제로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58번 같은 거는 그러면 이제 교점이 이제 주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직선보다 위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흐르는 그래프가 될 텐데, 자, 이 그래프보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아래로 블록하지 않고 위로 블록했다면 그래프보다 아래로 처지는 부분이 반드시 어딘가에선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런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고, 자, 그럼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교점이 없죠? 교점이 반드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교점이 이제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연립을 했을 때, 자, 이차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k가 0이 될 리는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자, 이 식 정리하면은 k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판별식 써가지고, 이 판별식이 0 미만이어야겠죠? 교점이 없으니까. 이 판별식 썼을 때 0 미만이 나오면 되겠죠? 뭐 여기 계산식 써드리면, 마이너스 2제곱에서 앞뒤로 곱한 거 뺀 거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k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60번까지 좀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하거나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